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예, 여름에 푹푹 찌던 때와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기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언제 또 추워질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 기후는 뭐 각설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새로운 세입자와 그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전세 아니면 이제 뭐 월세 시세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전세 비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천에 60이었을 때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뭐 5천으로 늘릴 때 월세를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그 의미와 활용 방법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월세 전환율은 이제 반전세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 변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지역은 이제 1,000만 원이 뭐 몇만 원이 된다. 그런 그 비율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뭐 서울, 수도권, 뭐 지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월세 전환율은 공식은 이렇습니다.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빼서 그거를 연간 임대료로 나누면 전월세 전환율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전월세 전환율을 알 때 그럼 연간 임대료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라고 이제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 요거 이제 계산식은 그냥 수학이죠, 수학. 뭐 산수인데 연간 임대료는 요게 이제 요로 올라가니까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 뺀 거랑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반전세 계약을 맺은 이제 경기도 파주시의 동패동에 있는 그 책향기 마을 파주 교화 상록 대시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KB 부동산에 가시면 그 일반적인 시세가 나오거든요. 이제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나오는데 뭐 여기 보시면 뭐 84나 84.5나 84.99나 뭐 시세는 거의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이 평균가 2억 1천이죠. 2억 1천에서 월세 보증금이 2천,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시세가 85에서 90이네요. 여기는 그러면 85에서 90이고 연간 임대료니까 월세 곱하기 12 하면 연간 임대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보면 전월세 전환율은 5.37에서 5.6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5만 원일 때는 5.37%, 그 다음에 90만 원일 때는 5.6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시면 그 한번 KB 시세 가시면 내가 이제 궁금한 지역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거 실태 조사한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많이 맺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새 들어 사는 그 가구의 비율이 뭐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2006년도에는 그 자가 비율이 55.6%였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44.4%가 이제 임차 비율이죠. 그러니까 그 세를 들어 사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뭐
2006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그 흐름인데요. 여전 뭐 이제 그 자가 비율이 여기 이제 자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가 비율이 55.6%에서 57.7%로 조금 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보면 그 세입자 비율이 한 40% 이상이 되는 거죠.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자가로 거주를 하게 되면 뭐 세금 부담도 있고 또 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세입자 비율은 한 4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임차 거주자의 그 유형을 보시면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전세 비중이고요. 요 그 하늘색 부분이 보증부 월세, 이게 반전세 비율이거든요. 반전세 비율이 예전에 2006년도에는 전세가 많았죠. 전세 비율이 높았고 뭐 반전세, 그다음에 월세 이렇게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트렌드가 전세 비중은 이제 줄어들고 이런 이제 반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 요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KB 들어가시면 이제 시세가 나옵니다. KB 부동산 거기 웹사이트 가시면 뭐 그 전국 어느 지역이나 그 일반적인 KB 부동산 시세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그 요걸 이제 전세가 이제 2억 4천일 경우, 그다음에 월세가 보증금 2천에 70에서 75 요런 그 시세를 나타내는 지역을 가시면, 자, 전월세 전환율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그래프로 쭉 이으면 사실 이 기울기거든요. 이 기울기가 전월세 전환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울기는 이제 계산이죠. 요거 분의 요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까지는 2억 2천만 원이죠. 요 사이는 2억 2천만 원 분의 여기서 요까지 뭐 70에서 75, 이게 월세 곱하기 12 하면 연간 임대료죠. 그걸 하면 그 요게 계산이 나오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70만 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울기는 요거 분의 요거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분의 70 하면 되겠죠. 70 나누기 2억 2천 하면 3.2%, 뭐 75 하면 75 나누기 2억 2천 하면 뭐 3.4%, 3.2에서 3.4%가 이 지역 전월세 전환율이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월세 전환율은 요거 분의 요건데,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가 그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그 월세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월세. 이 지역은 한 뭐 70 나누기 2억 2천 하면 3.2에서 3.4%, 예, 그렇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은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좀 수도권인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같아요. 자,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을까요? 요걸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 뭐 이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80짜리가 있고 보증금 2억에 월세 40짜리 매물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세입자 입장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서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게 사실 금리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보증금 1억에 80일 때, 보증금 2억에 40일 때, 내가 이제 보증금 1억에 80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40으로 갈 때, 여기서 이제 1억을 빌려야겠죠. 1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1억을 빌릴 때 금리가 3%면 1억 곱하기 3% 하면 연간 300만 원 정도 그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죠. 대신에 월세는 80에서 40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40만 원 월세가 이제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40만 원 곱하기 12 하면 480만 원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차입 비용. 은행에서 내가 1억을 빌릴 때 연간 300만 원이 드는 거고, 대신에 월세를 줄이니까 이만큼은 이득이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한 180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아탈 때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3%일 때는 보증금이 많이 있는 게 더 유리하게 되겠죠. 자, 금리가 4%일 때도,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4%니까 이제 1억에서 이제 보증금 2억으로 이제 올릴 때 1억이 더 드는 거죠. 1억을 이제 은행에서 빌릴 때 1억에 대한 그 연간 이자는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차입 비용이 차입 비용이 400만 원이 드는 거고, 대신에 월세가 80에서 40 줄었으니까 연간 48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80만 원이 더 유리한 거죠. 요 뒤에 거를 선택할 때. 이럴 경우에도 보증금 2억에 월세 40짜리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많이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금리가 좀 올랐을 때, 자, 그러면 금리가 5%면 1억을 빌릴 때 연간 500만 원이 이제 차입 비용이 드는 거죠. 자, 차입 비용이 500만 원과 그 월세를 줄일 때 80에서 40을 줄이면 뭐 연간 480만 원을 이제 세이브할 수가 있는데, 요걸 더하면 20만 원이 손해죠.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 만약에 뒤에 거를 선택을 했었을 때는 연간 20만 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보증금이 높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불리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가 낮을 때는 보증금이 높은 게 유리하고, 보증금이 높은 게 유리하고, 금리가 높을 때는 보증금이 낮은 게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이제 그 전월세 전환율을 잘 보시고 계산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월세 전환율의 흐름 및 이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2008년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전월세 전환율은 이제 하락 추세인데,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이제 계속 저금리 시세를 추이를 나타냈었죠. 그만큼 이제 금리와 전월세 전환율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전월세 전환율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차입 비용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전월세 전환율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밑에 적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추이는 금리 흐름과 유사하다. 그 다음에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 수익률과도 대체로 비례한다. 그러니까 금리, 전월세 전환율, 임대 수익률은 서로 비례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전월세 전환율도 올라가고 임대 수익률도 올라간다. 자, 왜냐하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증가하죠. 그럼 그 비용을 이제 그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이제 전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월세가 좀 올라가겠죠. 전월세 비용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사실 월세가 좀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가 높은 지역들. 그런 데는 이제 그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뭐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보증금까지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매달 매달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런 데는 좀 전월세 전환율이 높습니다. 제가 저기 요거를 한번 그 한국감정원 사이트 가니까 이 전월세 전환 이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자, 이게 무슨 자료냐면 예.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전국 주택 가격 통해서 올해 6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을 조사한 자료거든요. 예, 거기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제 주택 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6.3%의 그 전월세 전환율을 나타내는데 단독 주택이 제일 높고요. 7.8%, 연립 다세대가 6.2%, 아파트가 4.7%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지방이 가장 높고요. 예, 지방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경상북도가 9.3%. 그러니까 뭐 거의 1,000만 원에 9.3만 원. 뭐 1,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보증금이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은 이제 9.3만 원으로 치는 거죠. 반면 이제 수도권은 보증금 1,000만 원에 그러니까 5.8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밑에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자,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지역 지방이죠. 이제 경북이 9.3%로 가장 높고 지방이 많이 높습니다. 이 빨간 데가. 그다음에 서울하고 제주가 좀 낮은 편이네요. 전월세 전환율이. 전월세 전환율이 낮은 지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임대 수익률도 좀 낮겠죠. 예. 대신에 이런 그 지방 지역은 임대 수익률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그 지방이 이제 매매가는 많이 침체되어 있죠. 매매가가 하락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임대 수익률은 높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현금 흐름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지역, 이제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은 사실 이런 지역 눈여겨 보셔야겠죠. 경상북도 특히. 자,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서울에서도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지역은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금천구입니다. 뭐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좀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있죠.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지역은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뭐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보시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월세 전환율의 추이입니다. 금리와 같은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요건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이제 아파트 요거 이제 아파트인데 전월세
전환율이 이제 떨어졌다가 같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한국감정원 들어가셔가지고 전월세 전환율 관련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주택 종합이고, 예, 주택 종합으로 봤었을 때 경상북도가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9.4%.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높고 연립 다세대 아파트 이런 순위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로 보면 요게 이제 그 단독주택이 이제 매매가 대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월세 그 갭이 작은 거죠. 윤리 아파트는 좀 높은 편이고, 예, 요건 이제 아파트를 보시면 전남이 제일 높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그러니까 요쪽이 수익률도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봤었을 때요. 아까 이제 주택으로 봤었을 때는 경상북도 가장 높았고, 그 아파트만 봤었을 때는 전남이 전월세 전환율이 높고, 대신 그리고 임대 수익률도 높은 지역이 되겠죠. 반면에 서울은 뭐 좀 가장 낮고, 전국 평균은 4.7%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4.7%인데 제가 아까 그 파주 같은 경우 5.3% 수준이었죠. 조금 이제 여기 지방 수준으로 나온 거네요. 예,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연립주택, 주택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예, 여기서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이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도 이렇게 나왔네요. 오히려 이거 보시면 머리가 아프겠네요. 제가 아까 그 PPT로 설명하는 게 뭐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됐고,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예, 전월세 전환율은 뭐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 뺀 거 곱하기 100에서 연간 임대료, 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예,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기울기. 그러니까 요거 분의 요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 같은 경우 2억 4천에서 2천을 빼면 2억 2천 분의 70이나 75, 그렇게 하면 요 기울기가 나타내는데 그게 3.2에서 3.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당 3.2만원에서 3.4만원 수준이죠. 그리고 요거 이제 금리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 뭐 여러 가지 반전세 매물이 있을 때 금리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과 금리와 임대 수익률은 서로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의 의미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어떻게 이걸 이용할 수 있을지, 예,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